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고 교육감직 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1호 업무로 결재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이어 집무실에서 교육감 사무인계 인수서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천 교육감은 1호 결재로 교육감직 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교육 환경 개선 등의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노욱희 직전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욱희표 울산교육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자녀 임기 3년 2개월여 동안 최고의 청렴도와 교육 복지, 미래 교육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의 당선과 관련해 교원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전교조 울산支부는 노욱희표 울산교육을 이어나갈 적임자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학생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과 튼튼한 기초학력 보장,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실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권의 지위 향상,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교원 평가와 성과급 제도 폐지를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의 텃밭이라고 자부했던 옥동과 신정 4동 선거구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는 울산 정치 지형을 바꾸는 바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울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5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회의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기간 중 이루어지는 관광객 유치 등은 울산 경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울산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과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계획,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제 울산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울산 지역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대출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최상대 차관은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법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울산의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달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지난달 70.6보다 11.8포인트 오른 82.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 규제 완화 기조 아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남구가 오는 10일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울산 남구와 인천 중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하고 울주군 등 10곳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남구의 미분양 주택 수는 1,847가구로 한 달 만에 3%가 감소했지만 울주군은 1.5% 감소에 그쳤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중 9채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지난 2월 울산의 주택 거래량 1,532건 가운데 90.1%가 아파트 거래로 나타나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울산의 빌라 거래량은 석 달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주택 거래의 3.8%에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고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대회를 열었는데 특히 상황극 형태의 대회여서 참가자들을 더욱 실감나게 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던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의식을 확인해보지만 심정지 상태여서 곧바로 CPR을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동아리를 하면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울산광역시 대회와 더 나아가서 전국 대회에서도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나오게 됐습니다. 농구 시합을 관람하고 있던 A씨가 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심정지가 와 쓰러집니다. 압박 위치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실시합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 울산시설공단에서 고객의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심정지 상황을 마치 실제처럼 연출한 제10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입니다. 38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 시행률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2021년의 경우 전국은 28.8%를 기록했던 반면 울산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정지 상황에 곧바로 CPR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11.6% 높아지는 만큼 일반인에 대한 생활 속 교육이 중요합니다. 쓰러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고하면 CPR 방법을 알지 못해도 연결된 상황요원의 지도에 맞춰 시행할 수 있습니다. CPR은 가슴 정중앙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흉곽이 들어갈 정도의 5cm 깊이로 누르면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을 하면 4분 이후부터는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요. 뇌가 활성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가 오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보다는 가슴 압박을 해서 뇌 쪽으로 산소를 보내준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쉼 없이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4분 안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제104주년 병영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어제 병영성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관한 어제 행사는 유족과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사당에서 추모제를 지낸 뒤 병영성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병영 만세운동은 서울의 3.1 만세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병영 청년회 회원들이 1919년 4월 4일 현재 병영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을 높이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시작됐으며 당시 4명이 순국하고 22명이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날을 전후해 언양과 남창에서도 만세운동이 열렸습니다. 제67회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가 어제 북구 호계동에서 열렸습니다. 농소 6.25 전몰군경 유족회는 북구 호계동에 있는 순국 전몰군경 충원비를 참배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농소지역 군경 163위의 호국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신앙 항만 배후단지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울산 신앙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임대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2차 복지 증진 사업과 문화관광 체육 육성 사업을 공모합니다. 2차 복지 증진 공모 사업 지원 규모는 1억 7천만 원, 문화관광 체육 육성 공모 사업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두 공모 사업 모두 사업장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4월 21일까지 울산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유니스트 김동혁, 최윤석, 이만건 교수팀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압과 전류, 온도 등의 데이터를 색깔 값으로 전환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폐배터리 재활용의 진단 기법을 사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주군과 울산 원예농협은 어제 두서면 과수농가에서 드론을 활용한 뱃꽃 수분 작업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꽃가루 수분 작업은 작업이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착과율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개 과수원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수분 작업을 한 뒤 착과량과 인건비 절감액 등을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남구의 복합 문화공간인 장생포 문화창고가 지난 2021년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상설 공연을 선보입니다. 어제 상설 공연의 첫 공연으로 선보인 환경음악각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현장 예매분을 제외한 이번 달 공연에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생포 문화창고는 오는 11월까지 2편의 해외 공연을 포함해 모두 7편의 어린이 공연에 84회에 걸쳐 선보일 예정입니다. 금전 문제로 분쟁 중인 여동생의 카드 정보를 허락 없이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 원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여동생인 피해자의 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을 1,100여 차례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아내인 금융기관 직원인 B씨도 피해자의 카드 정보 등을 허락 없이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와 대출 문제로 분쟁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